안녕하세요. 용산 재개발 전문 리치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소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 제 개인적인 방법론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 금액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영상에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단기적으로 정점을 지나서 거래량이 감소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시장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예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정보광정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에 따르면 6월 달에 약 9,200여 건이 7월 달에 3,900건, 8월 달에 2,800건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아직 8월 달은 9월 말까지 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신고가 완료가 되면 약 한 4,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 발표 이전보다도 2달 연속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 수요라든지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이 빌라와 같은 B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액 투자자들도 많이 증가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별 서울시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거래량 이런 것 지표를 살펴보면요. 거래량은요, 2022년부터 감소를 하다가 2023년도, 24년도에 완전 침체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2, 4분기, 올 2, 4분기부터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수준은요,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서울시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이 신축 지표의 건축 허가 지표는 예년보다도 한참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2025년 현재까지도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빌라의 적정 재고라든지 또는 신축 빌라가 얼마만큼 공급돼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상 결론적으로 빌라의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신축을 통한 공급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2, 4분기에 빌라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이유는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한 개발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빌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 그 중에서 6억 이하의 빌라는 주택 보유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는 점, 이러한 특별한 혜택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요, 3년 동안 이렇게 신축 빌라 공급이 줄어든 원인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토지가격 건축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원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전세 사기 등 이 투자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결국은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감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빌라를 공급하는 방법은요, 나대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 멸실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주택들이 다시 재건축을 통해서 빌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구축 빌라 등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빌라를 건축할 수 없게 되죠. 즉 빌라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가 있던 이런 지역 등이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게 되면, 즉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소액 투자자들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빌라 거래량도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 증가는 결국 빌라 가격의 상승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투자 금액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투자 등에 관심을 갖는 이러한 투자 수요자들은 보유 자금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 선택, 또 추진 현황 등에 따라서 지역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 초기 단계의 지역도 일단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서 예정적으로 선정이 되면 가격이 일순간 상승해 버리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참조해서 보신다면 빌라 가격이 어떠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에 움직임이 있을 때, 즉 초기 단계에서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추진 결과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가격이 바뀌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을 초기 단계로 표현을 하고요. 재개발 예정 지역 선정되기 전 단계를 초기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구축 빌라보다는 신축 빌라를 통해서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초기 단계의 지역을 선택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지하철역 등과 같은 거리, 이런 입지 여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은요, 주변에 재개발 정비 사업의 초기 단계라든지 또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분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비 사업은 과거 뉴타운처럼 대규모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구역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구역 단위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을 합니다. 즉, 옆집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내 집도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초기 단계나 추진 중인 단계가 많은 지역 중에서 초기 단계의 지역을 살펴본다면 최소의 투자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용산구에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인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2010년도에 효창 3구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나서 2018년도에는 효창 4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1년 시점이 지난 2019년에는 효창 5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롯데캐슬이라는 신규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가 2020년이 넘어서 정확하게 2021년 들어서부터 효창공원역 주변에 3개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철역 주변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이 시간을 지나서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아직 이런 지역들은 초기 단계에 있어 투자할 만하지만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그 간격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지역을 들여다보면 아직 초기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용문동이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 용문동 지역 중에서 용문동 38번지 일대는 앞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지역과 생활 환경이나 입지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효창공원역과 가까운 위치로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이죠. 이들 지역에서는 신축 빌라를 갭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 3억 원 이하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초기 단계나 초초기 단계 모두 입지 환경이 비슷하지만 사업 단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은 2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보신다면 최소한의 투자 금액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지역 선택에 있어서도 그만큼 여유가 많기 때문에 투자할 지역도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자,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남기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치부동산 장준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